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27주년을 앞두고 23일 오후, 오늘이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엔 참전 용사들, 외국의 유엔군 참전 용사들, 보훈단체장, 주한외교사절단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내용의 일부를 보도된 신문에 보면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북한의 도발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원비어 사건을 말하겠죠. 북한의 도발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미사일, 핵,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원비어 사건 규탄해야 마땅하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 확고한 한미동맹,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친미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6.25 때 그랬단 말이죠. 그 용기와 결단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죠. 6.25 때. 그래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그 공을 높이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일 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 어제 소개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친미 유화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이 이것들을 보지 않아 ICBM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미국이 있는데 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걸 아주 자기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원유 차단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지금 이런데 그렇게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미주의자 같아요. 이 발언만 보면 친미주의자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미주의자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사드 배치 연기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여차하면 사드도 돌려보낼 것처럼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며칠 만에 이게 싹 바꿔져 가지고 친미주의자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 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위원이 이 좌파들의 이런 습성이라고 할까요? 행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좌파는 반미 감정을 이용해서 집권한 후에 미국이 압박을 해오면 바로 친미로 돌아선다는 거죠. 반미 감정 이렇게 부추기면
젊은 애들, 그냥 반미 감정 가진 애들이 많잖아요. 이 주사파 교육을 받은,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 전교조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반미를 하면 아주 지식인처럼 여겨지고, 친미하면은 고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일을 좌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미국이 압박해오면 그냥 바로 친미로 돌아선다. 그래서 이거, 굴종 외교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진 의원은 굴종 외교. 그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선거할 때는 대학생들 앞에서 반미 좀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연설을 해서 학생들의 환호를 받고, 자기가 이제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딱 당선되니까 이 노무현 정권을 그냥 두어서는 이게 완전히 친북으로 돌아서 가지고 미국에 막대한 타격이 오겠다, 이런 판단이 섰죠. 그래서 미국의 신용평가, 세계 3대 신용평가인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이 두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두 단계 하락될 그런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발표한 다음에 한 2달 정도, 3달 지나면 진짜로 두 단계를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아직 두 단계 떨어뜨린 건 아니고 앞으로 두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해버리고 막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한국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집권한 지 한두 달 지나서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이제 정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4명의 대표. 그 4명의 특사단, 미국에 보내는 특사단, 무디스 가서 달래기 위한 특사단. 그 특사단 그 대표가 반기문 씨라고 그래요.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때 이제 특사단 대표로 무디스에 가가지고 그 무디스 사람들을 만나서 사정사정 했대요. 사정사정. 뭐라고요? 우리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할 때에 완전히 입장이 달라질 테니까 반미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이라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 받고 또 3대 신용평가 중에 회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있거든요. 홍콩 피치인데 영국계 이제 신용평가사죠. 그 피치에 가가지고 피치마저 떨어뜨리면 더 난리니까 피치에 가가지고 사정사정을 하려고 홍콩에 왔는데 마침 호텔에 복도에 지나가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는 거죠. 모디스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신용 안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4명이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김진 의원이 하더라고요.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알겠죠. 그렇게 미국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도 반미 감정 가졌다고요. 국빈 방문 아니고 4번째 단계인가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가장 뭐 첫 번째 단계는 국빈방문해가지고 뭐 이제 별장에 초청해가지고 하는 건 최고 대접 잘하는 거. 그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네 번째 단계, 다섯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 그냥 업무상 비즈니스 관계로 왔다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30분밖에 안 만나주고요. 실제적으로 통역하고 뭐 다 빼면 한 5분 정도밖에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노골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을 평하기를 이지맨이다 이렇게 평화를 해가지고 이지맨 쉬운 사람 이지맨 그래가지고 막 그 이지맨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그거 뭐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편한 사람이 아니고 쉬운 상대 별 볼 일 없는 상대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여자 이지우먼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여자를 이지우먼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지맨 그러면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제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기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무시를 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친미 발언을 막 쏟아내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6.25 때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줬으면 나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적화됐으면 자기는 정치범 수용소 변호사였으니까 지식인들은 다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시 대통령 칭찬도 막 하고 부시 대통령은 마치 카우보이 같이 남자답고 아주 남자답다고 미국 사람들은 카우보이 같아 그러면 제일 좋아한대요. 서부 개척 시대 아주 남자다운 사람 카우보이라고 그러는데 카우보이 같은 남자다운 남자라고 막 시켜 세우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김진 의원이 쭉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돌아와가지고는 또 이제 반미도 이제 하고 또 이제 그 반미했다 친미했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좌파였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으니까 반미 못하고 자꾸 친미로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또 납작 엎드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그렇게 하려면 못 우리나라가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미군 철수한다고 발표만 해도요, 즉시 당장 폭락해버리고요. 그냥 외국계 자본 확 빠져나가 버리고요. 발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발표 해놓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미국은 우리를 혼내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2단계 떨어뜨리니까 난리 쳤는데 지금도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 9단계 떨어뜨릴 때 북한 문제가 이게 친북 정권이 들어서 이제 북한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서 한국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 한국 신용이 좀 불안하다. 2단계 떨어뜨린다고 전망을 딱 했는데도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외국계 자본 막 빠져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든 북한 이거 한국이 친북 정권 들어서서 위험하다고 신용등급 떨어뜨려야겠다고 해보세요.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반미 함부로 하다가 이제 큰일 난다는 거 알고 지금 점점 이제 친미적인 또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그런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면 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굴종 외교. 미리 아베나 저기 영국의 총리 이런 사람들처럼 어차피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 미리 대우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기분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저 별장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반미를 외쳐서 뭐 하긴 그래서 뭐 표를 얻어 집권을 했으니까 또 그것도 무시 못하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급하니까 또 친미를 하고 미국으로 기대고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고 결국은 오래 못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미국이 압박해오면 그냥 바로 친미로 돌아선다. 그래서 이거 굴종 외교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진 의원은 굴종 외교. 그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선거할 때는 대학생들 앞에서 반미 좀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연설을 해서 학생들의 환호를 받고 자기가 이제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딱 당선되니까 이 노무현 정권을 그냥 두어서는 이게 완전히 친북으로 돌아서 가지고 미국에 막대한 타격이 오겠다 이런 판단이 섰죠. 그래서 미국의 신용평가 세계 3대 신용평가인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이 두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두 단계 하락될 그런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곧 그냥 여차하면 사드도 돌려보낼 것처럼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며칠 만에 이게 싹 바꿔져가지고 친미주의자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 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위원이 이 좌파들의 이런 습성이라고 할까요? 행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좌파는 반미 감정을 이용해서 집권한 후에 미국이 압박을 해오면 바로 친미로 돌아선다는 거죠. 반미 감정 이렇게 부추기면 젊은 애들, 반미 감정 가진 애들이 많잖아요. 이 주사파 교육을 받은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 전교조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반미를 하면 아주 지식인처럼 여겨지고 친미하면은 고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일을 좌파들이 한다와 북핵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친미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6.25 때 그랬단 말이죠. 그 용기와 결단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죠. 6.25 때. 그래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그 공을 높이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일 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 어제 소개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친미 유화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이 이것들을 보지 않아 ICBM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미국이 있는데 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걸 아주 자기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원유 차단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지금 이런데 그렇게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미주의자 같아요. 이 발언만 보면 친미주의자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미주의자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사드 배치 연기해야 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27주년을 앞두고 23일 오후 오늘이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엔 참전 용사들, 외국의 유엔군 참전 용사들, 보훈단체장, 주한외교사절단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내용의 일부를 보도된 신문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북한의 도발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원비어 사건을 말하겠죠. 북한의 도발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미사일, 핵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원비어 사건 규탄해야 마땅하며 확고한 한미 동맹과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 확고한 한미 동맹, 압도적 국방력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강화